2011년 애플이 시리를 출시했을 때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오늘 날씨는 어때? 라고 묻기만 하면 답변을 해주는 마법 같은 기술이었죠. 스티브 잡스도 시리 데모를 보고 완전히 매료되어 회사를 인수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15년이 지난 지금 시리는 여전히 말을 잘못 알아듣고 맥락을 놓치는 실패작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면 챗GPT, 구글 제미나이, 아마존 알렉사는 훨씬 똑똑해졌죠. 아니 도대체 왜 애플은 AI 시대에 이렇게 뒤처지게 된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애플의 DNA 자체에 있습니다. 애플은 전통적으로 하드웨어 회사였어요.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같은 멋진 하드웨어는 잘 만들지만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시리가 처음 출시된 후 몇 년 동안 거의 발전이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반면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 회사의 DNA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들은 대규모 언어 모델과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에 일찍부터 투자했습니다. 특히 구글은 검색부터 생산성 도구까지 모든 전략을 AI 중심으로 재편했죠. 애플이 하드웨어에 집중하는 동안 경쟁사들은 이미 AI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애플의 개발 방식이었습니다. 애플은 AI 모델을 자체 개발하는 대신 외부 업체에 의존했어요. 오픈AI와 파트너십을 맺고 중국에서는 알리바바와 협력하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런 방식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제품의 핵심 기술을 남에게 맡기면 혁신의 속도와 방향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거든요.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AI 모델을 직접 개발하고 테스트하고 개선하는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빠르게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외부 파트너에게 의존하다 보니 이런 민첩성을 잃어버렸어요. 마치 자동차 경주에서 엔진을 직접 만드는 팀과 남이 만든 엔진을 빌려 쓰는 팀이 경쟁하는 격이죠. 두 번째 핵심 문제는 애플의 프라이버시 중심 철학이었습니다. 이건 양날의 검이었어요. 애플은 오랫동안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왔습니다. 당신의 개인정보는 당신의 것이라는 슬로건으로 브랜드 신뢰도를 쌓았습니다. 하지만 AI 시대에는 이것이 오히려 발목을 잡았습니다. 강력한 AI 모델을 만들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구글은 검색 데이터, 유튜브 영상, 지메일 내용 등 무수히 많은 정보를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었어요. 페이스북은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를, X의 그룹은 트위터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어떨까요? 개인정보 보호 원칙 때문에 사용자 데이터를 마음대로 쓸 수 없었어요. 대신 공개 데이터나 AI가 생성한 합성 데이터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이런 데이터로는 경쟁사만큼 똑똑한 AI를 만들기 어려웠죠. 마치 요리 대회에서 최고급 재료를 쓰는 셰프와 제한된 재료만 쓸 수 있는 셰프가 경쟁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애플의 인프라 한계였습니다. AI 시대의 핵심은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거대한 AI 모델을 학습하고 실행하려면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합니다. 구글은 자체 클라우드 플랫폼을,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클라우드 사업을 하지 않아요. 애플 인텔리전스는 주로 기기 내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아내가 빨간 드레스 입은 사진 찾아줘. 같은 개인적인 요청은 기기 내에서 처리할 수 있지만 양자역학이 칩 설계에 미치는 영향은? 같은 복잡한 질문은 오픈AI에게 넘겨야 했죠. 기기 내 AI는 프라이버시 측면에서는 훌륭하지만 성능 면에서는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아이폰의 작은 칩으로는 구글이나 오픈AI의 거대한 데이터 센터와 경쟁할 수 없거든요. 네 번째는 애플 내부의 조직 문제였습니다. 2024년 애플은 AI 팀을 재편하고 핵심 시리 업데이트를 연기했어요. 또한 최고 수준의 AI 인재 영입에서도 경쟁사보다 늦었습니다. 구글이나 오픈AI에서 일하는 AI 연구자들에 비해 애플의 AI팀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죠. 더 심각한 건 조직 내 분열이었습니다. 하드웨어 중심의 기존 팀과 새로운 AI팀 사이의 협력이 원활하지 않았어요. 애플은 전통적으로 통합된 경험을 추구하는 회사인데 AI 개발에서는 이런 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2년 11월 챗GPT가 출시되면서 게임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사람이 진짜 AI가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시리의 오늘 날씨는 맑습니다 같은 단순한 응답이 얼마나 초라한지 드러났습니다. 애플도 뒤늦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2024년 6월 WWDC에서 우리도 시리를 챗GPT처럼 만들겠다고 발표했어요.
하지만 몇 달 후 죄송합니다. 제품이 예상만큼 완성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인정해야 했습니다. 이건 애플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보통 애플은 제품이 완벽할 때까지 절대 공개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AI 경쟁에서 너무 뒤처진다는 압박감 때문에 성급하게 발표했다가 철회한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애플 인텔리전스의 실제 성능이었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는 2024년 가을부터 출시되기 시작했는데 초기 반응은 실망스러웠어요. 특히 알림 요약 기능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AI가 뉴스 기사를 잘못 요약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낸 겁니다. 예를 들어 BBC 뉴스를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요약해서 사용자 폰에 전송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환각 현상 때문에 애플은 일부 기능을 다시 철회해야 했어요. 시장의 반응도 냉혹했습니다. 애플 주가는 지난 6개월 동안 16% 이상 하락했어요. 반면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AI 덕분에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애플이 AI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판단한 거죠. 그렇다면 애플에게 희망이 전혀 없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애플은 여전히 강력한 카드들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 규모의 힘입니다. 애플은 전 세계에 24억 대의 활성 기기를 보유하고 있어요. 이건 다른 어떤 회사도 따라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AI가 아무리 똑똑해도 사용자가 없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둘째, 자체 칩 개발 능력이에요. 애플의 A 시리즈와 M 시리즈 칩은 성능과 전력 효율성에서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AI 처리에 특화된 뉴럴 엔진을 포함하고 있어서 기기 내 AI 실행에서는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어요. 셋째, 사용자 신뢰도입니다. 애플 사용자들은 다른 브랜드 사용자들보다 충성도가 높아요.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사용자들에게 애플의 철학은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애플도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애플은 향후 4년간 5천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이 중 상당 부분이 AI 인프라와 칩 제조 시설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특히 텍사스 휴스턴에 AI 서버 제조 공장을 짓기로 했죠. 또한 프로젝트 ACDC라는 코드명으로 자체 AI 칩을 개발하고 있어요. AI 팀도 대폭 확장하고 지역별 언어 모델 통합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해요. 애플은 아직도 전체 AI 스택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애플이 정말 차별화된 무언가를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로 완전히 기기 내에서 작동하는 생성형 AI예요. 만약 애플이 아이폰 안에서 챗GPT 수준의 AI를 구동할 수 있다면 이건 혁명적인 변화가 될 겁니다. 프라이버시 걱정 없이 인터넷 연결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똑똑한 AI를 쓸 수 있다면 이건 다른 회사들이 따라하기 매우 어려운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오픈 AI는 거대한 클라우드에 의존하는데 애플만이 주머니 속 작은 컴퓨터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면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2024년 5월 아이폰의 수석 디자이너였던 조니 아이브가 오픈 AI와 손잡고 새로운 AI 기기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애플을 떠난 전설적인 디자이너가 이제 애플의 경쟁자가 된 셈이죠. 이 소식에 애플 주가는 또 한 번 하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애플 내부의 혁신 DNA마저 회사를 떠나고 있다고 해석한 거예요. 조니 아이브와 오픈 AI의 조합이라니 애플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일 수도 있겠네요. 현재 애플은 전략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기능을 출시 직전에 발표하기로 했어요. 지난해처럼 미완성 제품을 미리 공개했다가 망신을 당하는 일을 피하려는 거죠. 이는 애플이 얼마나 실시간으로 전략을 재조정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팀 쿡도 2025년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더 개인화된 시리를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높은 품질 기준을 충족하려면 말이죠. 애플답지 않게 직접적인 사과였죠. 하지만 애플의 역사를 보면 희망적입니다. 애플은 과거에도 큰 전환을 성공적으로 해냈어요. 인텔 칩에서 자체 칩으로, 아이팟에서 아이폰으로의 전환처럼 말이죠. 다만 AI로의 전환은 이전과는 다른 도전입니다.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중심으로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하거든요. 애플이 AI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자체 AI 모델 개발 능력을 키워야 해요. 외부 파트너에게만 의존해서는 혁신을 주도할 수 없습니다. 둘째, 프라이버시와 성능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혁신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죠. 셋째,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합니다. 기기 내 AI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AI 인재 확보와 조직 문화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드웨어 회사에서 AI 회사로 변신하려면 사람과 문화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결국 애플이 AI 시대에 뒤처진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하드웨어 중심의 DNA, 프라이버시 철학의 부작용, 인프라 부족, 조직 내 혼란, 그리고 AI 혁명의 속도를 과소평가한 것이죠. 스티브 잡스가 꿈꾼 기기와 대화하는 미래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그 꿈을 실현하는 방법을 애플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회사가 된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DNA가 있기 때문이죠. AI를 과소평가했지만 그것이 바로 애플이 추격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과연 애플이 AI 시대의 왕자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추격자로 남게 될까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여러분은 애플의 AI 전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애플이 다시 혁신을 주도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신임 유튜버 지식 송박사였습니다. 저의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후회 없이 매일 지혜가 플러스 일씩 되실 거라 자신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